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또 고생 많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8월 초에 또 이렇게 아픔이 좀 오늘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러한 시장에서 또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 우리가 또 선점을 해서 상승부를 킬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이 많은 남자죠.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그러한 해결 방안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꽃을 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일주일 만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나 너무 안 좋았던 장세가 흘러갔고요. 아무래도 일단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렇게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대중적인 시선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조금 세일 기간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에 또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들고 왔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사실상 지수가 조금 하락해도 그나마 좀 버텨줄 수 있고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챙겨 오셨을까요? 한번 일단 그게 궁금하네요. 오늘 일단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원래는 시원하게 좀 쉽게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 팍스 통신망에 조금 몇 분 정도 입장해 주시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인원수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굴에 그 장난꾸러기 같은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은 끝났고 우리가 또 이제 내일 시장부터 준비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자리 옮겨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생방송에서 받아가 보실 수 있는 또 선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께서요. 일단 당장 내일 우리가 시가 베팅해 볼 수 있는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STO 토큰증권 쪽 가지고 오셨는데 전문가님, STO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테마의 수급이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어서 이 테마가 과연 조기 종료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어갈 것인지 그런 거를 좀 재료나 모멘텀을 좀 파악을 하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STO 토큰 같은 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 주 일정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STO 관련해서는 사실 현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출렁거림에 따라서 이러한 작은 재료에도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 테마주 쪽으로의 매기세가 쏠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어서 뭐 핑거라든지 갤럭시 SM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상승불 켜줬던 부분이었죠. 이와 더불어 K옥션, 서울옥션뿐만이 아니고 STO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준비했던 증권주들까지 오늘 부각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안이 사실 통과를 못하면서 이쪽에서 반토막 난 종목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다시금 법안이 재추진이 된다라는 기대감에 급물살을 타면서 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이게 이 STO 관련해서 증권과 동일하게 제도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유동성의 힘을 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STO 관련해서 얼마나 빠르게 법안이 좀 추진이 되느냐 그리고 연속성 있게 종목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제도가 얼마나 법제화 안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STO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또 힘을 내줬던 종목들이 많은 만큼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바이오 쪽 준비하셨는데 전문가님 바이오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이오 쪽도 왜 가져왔냐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좀 부재한데 이제는 좀 다음 일정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폐암 학회 일정도 있고 세계 암 학회 일정도 있고 지금 다음 주, 이번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되는 일정과 함께 9월 달에 또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섹터도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 조금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지금 세일 기간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수혜라든지 뭐 실적 개선의 기대감도 살아있고 네. 유한 양행 같은 개별 이슈가 붙은 것도 제약 바이오에는 훈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셀트리온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우리 제약 바이오부터 K-뷰티 기업들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Winter is coming이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 불안하네요.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한 줄 평과 마찬가지로 겨울입니다. 오늘은 겨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의 증시 자체가 겨울이라는 거지 내 계좌가 겨울이 될 수 있게는 해드리지 않겠다. 우리 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 계좌에 봄이 올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지난달 증시 폭락의 단초가 됐었던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또 다시 투자 심리를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일본은행의 또 총리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엔화가 또 다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었죠. 8월 초에 데자뷰가 또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지지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왔던 만큼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는 뭐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더 지켜보자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서는 한 달 만에 2,600선을 내줬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크게 좀 내려가면서 731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안 좋았고 AI 반도체 전반적으로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지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가 부족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떨어졌던 만큼 우리는 또 여기에서 저가 매수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현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이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쩝니까? 일단 오늘 시장은 네. 시장이 또 끝났잖아요. 또 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수 있으니까요. 또 이제 네. 자리 옮겼습니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그 사이에 또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인사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정매매 달인 이인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저번 주 지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떠오르는 좀 악몽 같은 또 시장이 연출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조금 제가 아까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춥다, 좀 겨울처럼 좀 어둡고 차가울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주도주가 부재하게 되면은 이런 테마의 순매매가 빠르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 일정들 이런 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셔야지 이런 안 좋은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또 이제 좋은 자료들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빠져서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그 단기 전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네. 시장이 안 좋은 것처럼 네. 제가 오늘 조금
오늘은 어. 좀 쉬어가고 다음에 2배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님 네.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면 추석 전이잖아요. 네. 추석 때 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목돈 마련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로 단기적으로 빨리 네. 어떻게 상승분을 킬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너무 튕기지 마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못 나오시잖아요. 아, 5거래일 그렇구나. 동안이니까 정말 딱 1일 1 압축으로 네. 확실하게 이거는 좀 들고 간다면 충분하게 상승분을 좀 킬 수 있겠구나 하는 종목이 분명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따리를 좀 풀어주세요. 오늘 제가 오늘 네. 추석 선물 미리 시청자분들께 네.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거지로 받아내지만 일단은 받기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빠진 만큼 또 우리가 어찌됐든 대신에 우리가 뭐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테마성이 짙지만 빠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께서 약속 하나 해주셨죠.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 한 종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드릴 겁니다. 내일 당장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면 손해인 겁니다. 어찌됐든 내가 좀 메꿀 수 있는, 물론 현금에 관련해서 보유하신 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 단기적으로나마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런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저희가 꼭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시장 하락에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어이 빨간불 킬 수 있는 그런 종목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받아냈으니까요. 필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0분까지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38분 남았으니까요.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생방송 공약주 3개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꼭 추가적으로 챙겨가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황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귀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우리가 네. 8월 5일 잊지 못하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때 지수가 빠지고 이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이제 주간 실업 우리가 수당 청구 건수를 좀 확인을 했는데 네. 약간 개선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우리가 또 이제 해석에 따랐죠. 그리고 또 AI 반도체에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너무 과도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엔화 강세였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관련해서도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8월 저점 대비 낙폭을 조금 축소하나 싶었는데 오늘 또 9월 초에 들어서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같은 사실 이유로 오늘 시장에서는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발작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월초마다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건지 그리고 네. 앞으로의 남은 9월의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흘러갈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좀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예상치에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먼데이 때 엔화 강세 그리고 플러스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8월 5일 날 있었던 이런 안 좋은 재료들과 같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위축이 되고 겁을 먹다 보니까 이런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확대가 더 됐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아무래도 큰 폭으로 빠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또 2% 가까이나 좀 더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AI 쪽, 반도체 쪽,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시청자님들께서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좀 불투명하다,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암흑기가 좀 도래야 되지 않았나라고 좀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9월달에 하나 들고 온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추석 전 10년 동안 추석 연휴 전 이제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최근 연도만 보시더라도 23년부터 20년도까지만 체크하시더라도 계속 빠졌습니다. 예, 연휴 전 10거래 수익률이 거의 평균 한 3에서 4%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을 이제 추석 때 시골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추석 선물도 사셔야 되고 추석 때 현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 거래 대금이 약간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줄게 되면은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아무래도 미국이랑 중국의 또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연도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렇게 시장이 약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주요 테마 일단 먼저 보실게요. 시장 주요 테마 보시면은 주도주가 부재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너무 개파락을 했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STO 토큰, 그다음에 뭐 신규주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주들이 굉장히 잘 가요. M83인가 이런 것도 잘 가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체코의 이제 원전 관계자 분들께서 방한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협력을 맺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장 막판에 좀 올라와 주더라고요. 뭐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줬고 STO 토큰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죠. 이러면서 보시면은 테마가 이렇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뭐 장 초반에는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장 후반에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초반부터 크게 갔던 거는 장 후반에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하락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또 주요 일정들이 남아 있어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했던 이제 금요일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전까지는 시장이 약간 좀 관망세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또 2,600포인트를 지지 못해주고 2,580포인트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얘는 맨날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이제는 뭐 상관도 없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감이 큽니다. 하지만 코스피를 좀 이번에 9월 달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뭐냐면은 당연히 밸류업이죠.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에 뭐 9월부터 10월까지 수급이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떨어졌다고 하시더라도 얘는 조금 반등에 좀 성공해 줄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요 모멘텀이나 좀 부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세가 9월 달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코스피 쪽으로 우리가 좀 종목을 찾아보는 게 네. 사실상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수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정확하게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방송 수익률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하나를 들어가도 확실하게 우리가 좀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에는 1거래일 만에 4.88%의 상승 가져가셨죠. 센지렉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익으로 9,500원 청산가 제시해 주시면서 11.76% 상승. 서진 시스템 역시 이거는 몇 번을 들어가도 사실 빨간불을 계속 켜주고 있습니다. 20%의 빨간불 켜주셨고요. 우리바이오도 1거래일 만에 15%, HD 현대 일렉트릭도 21%,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40%의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자, KN솔, 한전기술, 실내콘트 그리고 선진뷰티사이언스까지 1거래일 만에 8%의 빨간불을 켜면서 내가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명확한 타점까지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내 계좌에 조금이라도 더 해결책을 방안해 주고자 더 도움을 주고자 오늘 우리 이윤복 전문가님이 나와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 오늘 3개 준비되어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추석 선물 미리 주신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빨간불 킬 수 있는 종목 원하시죠? 그러한 종목 최대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구간대도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윤복 전문가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 주신다고 하네요. 자, 50분 전까지 이 팍스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돈 들지 않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번쩍번쩍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하시는 그 타점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방송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더는 기회 드리지 않으니까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제공되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일단 네. 저희가 수익률 보기 전에 네. 이 10년 동안 추석 연휴 전에 네. 코스피 지수가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최근 이제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연휴 전 10거래일 수익률이 평균으로 한 3%에서 4%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좀 약세가 계속돼서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때는 또 22년도랑 22년도, 21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또 이제 세금 부과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또 적용이 돼서 보통 대주주 양도세가 9월부터는 약간 조금 움직였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폐지가 됐다 보니까 폐지가 됐고 24년도부터는 이제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또 금리 인하의 또 기대감과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24년도도 똑같이 지금 뭐 미국 경기 둔화 우려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금투세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음. 금투세가 지금 시행된다, 시행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 지금 완화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올해도 조금 안 좋은 측면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수가 안 좋은 측면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개별 이슈가 좀 나온 종목들이라든지 또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이니까 네. 그런 데에서도 기회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의 히든 종목이 BH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이 종목 이제 아이폰 16 곧 이제 우리가 네. 공개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대표적인 거 LG 이노텍과 BH인데 네. 그 중에서도 BH 히든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딱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바로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타났을 때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솔직히 기분 좋지는 않고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렇게 좀 약세고 제가 일정을 잘 파악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만 잘 체크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 몇 주 전 거 가져온 게 아니라 저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가져온 종목이고요. 방송 화면에서 제가 캡처를 해드렸습니다. 캡처를 해드렸고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가 직접 말씀을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라이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땠습니까? 수익률이 하루 만에 바로 수익을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이 되었고요. 왜 가져왔냐? 당연히 9월 9일 날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면 이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 수혜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훨씬 잘 갈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플의 OLED 패널 FPCB를 공급하는데 이제 유연한 또 연쇄회로 기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량이 전체 매출이 62%나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은 이거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이때쯤 들어갔거든요. 이게 급등하기 전쯤에 제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겁이 많았기 때문에 좀 짧게 먹고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점만 잘못 잡게 되신다면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더 가겠지 하고 잡으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지금 큰 폭 이날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올랐던 거 다 매물 출회하면서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좀 무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어려우시니까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센즈랩입니다. 센즈랩. 센즈랩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 전에 저번 주 방송 옷 똑같죠. 저번 주 이 옷 똑같죠. 저번 주에도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테마가 이제 보안 테마, 딥페이크 이슈가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당일 수익으로 당일 상승으로 11%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다음 날 제가 목표했던 이제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로 가서 무려 당일날 11%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다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정말 좀 변동성이 심한 테마들,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드니까요. 같이 함께 하시면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제가 예전에 좀 들고 왔던 종목인데요.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제가 계속해서 방송 중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도
20%가 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통했을 때도 타점이 워낙 완벽한 타점이 왔었기도 했고요. 쌍바닥 찍고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이때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잘 잡아야지 큰 폭의 상승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20%나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도 방송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종목처럼 오늘도 더 좋은 종목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 같은 경우도 제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와 매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드리고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필히 좀 함께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익률표 일단 짧게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BH부터 뭐 센지랩, 서진 시스템까지 전부 다 4%, 11%, 20%의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이렇게 생방송만 잘 봐도 내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상승부를 킬 수 있는 종목들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게다가 복이 많은 남자죠.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약속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주신다고 하네요. 팍스통신망에 입장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매 시그널까지 저희가 포착해서 다 확인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약속 드릴 테니까 얼마나 실력이 출중하신 분인지 꼭 믿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방송 시간 25분 남았고요.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도 제공되는 이러한 특별한 혜택 확인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서 매일매일 또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제 저희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황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다. 매일매일 제공되는 팍스통신망에서의 혜택은 우리가 오전 시황부터 또 현 시장에서 어떠한 또 이제 증시들의 스케줄이 있는지, 게다가 미국에서는 어떠한 또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지, 물론 실적 시즌은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국장에 대비해서 어떠한 또 오전에 어떠한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주식기초 강의부터 종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러한 또 영상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왜 HTS를 가장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떻게 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을 위한 차트와 거래량을 어떻게 쉽게 봐야 하는지도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좀 탄탄하게 잡아줄 수만 있다면 내가 현 시장에서 지수가 아무리 떨어져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좀 빨리 몰릴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제공될 겁니다. 이러한 특별들은 저희가 확인시켜서 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팍스통신망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제공되는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무료 커뮤니티라 입장해 주시면은 일단 증시 스케줄, 오전 시황, 그다음에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까지 말씀드리고요. 관심 테마, 뉴스랑 종목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영상까지 제가 안내드리고 있어요. 초보자분들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텍스트만 읽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영상까지 여러 개 많이 찍어놨으니까요. 제 입장해 주시면 제가 돈 받고 드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우리가 챙겨갈 수 있지만 또 이제 중요한 게 내일 당장 또 시가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STO 쪽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네. 이제 법제화가 다시금 이제 재발의가 된다, 이러한 또 추진의 급물살을 타면서 어제와 또 오늘 시장에서 끌고 가는 또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가 STO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증권주들이 또 특히나 지금 네.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년간 증권사들이 이제 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STO의 법제화가 이제 재추진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증권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STO 관련해서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제 그래서 시간외에서 증권 관련주들이 상한가 간 종목들
많고 굉장히 강세를 이루었습니다. 결국에 근데 오늘 장 막판에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증권 관련 종목들이 또 약세를 보이면서 네. 좀 안 좋게 밑꼬리를 달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증권 쪽 관련 종목들 좀 괜찮게 봤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들은 증권 쪽 말고 다른 종목을 들고 왔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토큰증권이 법제 작업이 이제 이번 달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테마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다음 주까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많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베팅으로 들고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이나 뭐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좀 조각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쪽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법 개정, 그다음에 증권사 STO 이미 추진 중이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원래는 이게 기존에 한 5월 달인가 4월 달에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의원께서 다시 한번 재발의를 추진을 한다 했고 지금 여당이랑 야당이랑 지금 이견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이 개정되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그래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쪽도 없고요. 뭐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미리 증권가에서는 미리 움직였다. 이거를 미리 인지하고 움직였다.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핑거입니다. 핑거. 네, 핑거 오늘 너무 많이 올랐죠. 오늘도 어제 상한가도 달성했고 오늘도 무려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지금 20% 넘게 상승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윗꼬리 좀 달고 내려왔네요. 근데 이 종목을 왜 들고 왔냐면 일단은 이거는 뭐 스마트 뱅킹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사회이사가 이제 서울대 법학과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이게 왜 제가 들고 왔냐면은 이게 바로 한동훈 이제 대표, 국민의 한동훈 대표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STO 테마까지 편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구명이랑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메타버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정치 테마랑 이렇게 좋은 테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차트적 흐름을 봤을 때도 이때 작년 12월 달 어땠습니까? 이 토큰 관련 종목들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결국 폐지설까지 돌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 찍었고 8월 5일 날 역사적인 날이죠. 거의 8월 5일 날 바닥 구간을 체크를 하고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고점 찍고 바닥 구간까지 체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때 주요 테마가 바로 지금 이 STO 토큰 증권 이게 강력하게 지금 시장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STO 토큰 증권 이제 테마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힘있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이번 달 안에 또 법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옥션도 들고 왔는데요. K옥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토큰 증권 관련 종목들 12월 달에서 원래 대장주 역할까지 했었던 종목이어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미술품 중개, 경매,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품을 토큰 증권으로 조각 투자해가지고 뭐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K옥션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서 미술품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K옥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품 거래 중개 회사이고 이게 조각 투자 가능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과거 토큰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장주 했던 종목들이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차트 토큰 증권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차트가 다 비슷해요. 다 고점에서 지금 끝까지 떨어졌다 바닥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되면서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옥션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오늘 또 들고 왔냐면은 오늘 장 초반에 토큰 증권이 굉장히 강세를 이루었을 때 얘는 오히려 지지부진해서 오히려 떨어졌어요. 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한 점심 때쯤인가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얘가 과거에도 대장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수급이 확실하게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토큰 증권 관련 종목들 비해서 어제도 그렇게 큰 수급 크게 오르지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잠깐 수급 몰리면서 급등을 해줬고 앞으로의 또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약간 대장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 또 튀어 올랐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K 옥션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 법정비가 늦어지면서 시장의 활성화가 약간 지연된 바가 좀 있었죠. 우리가 지난 5월에 이제 법안이 약간 폐기가 되면서 토큰 증권 법제화에 관련해서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금 이제 재발의에 대한 추진의 기대감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 STO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약간 주춤하니까 이게 약간 테마성이 좀 짙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당장 우리가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걸 텐데 네. 행여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시거나 이건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내일 당장 시가 베팅을 해볼 법한 그러한 또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볼게요. 바로 한번 힌트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힌트가 다 있네요. 네, 앞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갤럭시아 넥스트 블록체인 기반으로 STO 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또 STO 토큰 증권과 더불어서 가상화폐까지 있고요. 솔직히 네옴시티나 NFT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솔직히 그렇게 주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죠. 핀테크가 이제 그 뱅킹 이제 인터넷 뱅킹 이쪽 업체인데 이거를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분을 무려 12%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이름도 약간 비슷한 기업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얘도 똑같아요. 얘도 K옥션과 비슷하게 주가가 이 작년 12월 달에 폭등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과 좀 별개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첫 번째나 두 번째 종목들은 12월 달에 폭등했다가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폭락을 했었던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폭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아도 다시 한번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의 쌍봉 형태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쌍봉까지 연출이 됐죠. 그러면서 추세 또 전환이 되고 바닥 구간에서 지금 또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도 추세 전환됐다가 쌍봉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쌍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왜냐면은 쌍봉 찍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쌍봉의 추세를 완전히 전환이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이 저항 라인 있지 않습니까? 3,200원이 저항 라인인데 이 3,200원 저항 라인까지 만약에 뚫게 된다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의 대장주 역할을 꾸준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상한가를 달성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이제 장 초반에 좀 장난질을 하다가 장 후반에 그래도 좀 좋게 안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죠. 올라갔다가 진짜 땅 끝까지 내려갔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변동성이 지금 쌍봉도 만들어주고 바닥 구간 지지라인까지 다시 만들어주면서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줬고 이런 좋은 재료와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뿐더러 아무래도 지금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 거래 대금이 좀 줄다 보니까 하락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미국도 지금 경기 둔화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는 주도주가 부재하면은 이렇게 토큰 관련 테마들의 움직임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시가 베팅해도 될 좋은 테마이기도 하고 제가 종목으로 들고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차트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기업,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챘을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현 시점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또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이 종목은 내일 시가에 우리가 들어가도 충분하게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러한 또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왜 내가 그래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더욱더 자세한 전략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표 일단 짧게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생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자, BH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입니다. 센지랩 역시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한 공략주였습니다. 각각 4%, 11%의 빨간불 켜줬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좀 빨간
빨리 진입을 해서 빨리 청산을 좀 해서 내 계좌에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선점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제 추석 맞이 오늘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린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어떠한 조건 없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매 타점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방송 시간 10분 남았거든요. 그 전까지만 함께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이런 추석 대비 이벤트까지 꼭 함께 확인해 가시라라는 말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수익 테마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2주에 한 번꼴로는 좀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약 바이오가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 있죠.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 지금 바이오 산업에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난 것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또 최근에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러한 또 치료제에 관련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쪽으로도 매기세가 쏠리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바이오주의 훈풍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학회 모멘텀과 일정이 남아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학회들이 대기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주도주 없을 때 이런 거 일정들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재료 크기와 모멘텀을 파악을 하시고 나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9월 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세계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 주목할 종목들 제가 오늘 들고 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끝나더라도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또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실적에 따른 바이오 섹터에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좀 충분히 좀 갖춰져 있다. 그리고 9월달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상승 동력으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 반전이 또 예상이 되고 있다.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많죠.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어요. 바이오 쪽을 제가 왜 섹터를 많이 가져왔냐면 당연히 오르는 게 당연한 종목들을 위주로 제가 가져왔었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지금 고점인 위치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가져와 봤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조금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계 폐암학회에 이 기업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고 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바스토로파레 이제 임상 1상 실험 결과를 이 폐암학회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에이즈 치료 신약 프랑스 임상 1상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에이즈는 좀 아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FDA 또 에이즈 치료제 이상 계획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솔직히 쉬워가지고 이 두 개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이 다음 주 폐암학회에 이런 좋은 재료가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일단 바닥 그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주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매물들이 결국에 출회가 됐죠. 근데 다행인 건 오늘 또 지켜볼 만한 게 20일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소폭해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일 추세가 이 20일 이동평균선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하방이 조금 열려 있어가지고 조금 좀 관망세로 유입을 하다가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타점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좋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HLB도 들고 왔어요. HLB는 조금 여러분 잘 아시죠? HLB 같은 경우는 이번에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요즘 다시 말이 올렸고 이거를 FDA 승인 기대감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리보세라님, 칼렘리 주맙 임상시험 결과가 이때 또 폐암학회에서 발표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이 실패했던 거를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 또 보완 요구 서한을 다시 받고 그다음에 재심사 신청을 준비 중이고 이번에 낸다고 했고 여기 기업 이제 회장이 이제 진양권 대표가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FDA의 또 승인 기대감까지 또다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서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게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이번에 페어마켓에서 이번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통해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 안에 FDA 승인 기대감까지 다시 존재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도 아니고 그러면 HLB도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합산을 해보자면 뭔가 FDA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시를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FDA에 관련한 뭔가 접점이 있는 종목을 좀 단기 스윙으로 보고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는데 단기 스윙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바로 한번 맞습니다. 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좀 또 힌트가 알 것 있네요. 같아요. 네. 렉나자 FDA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 폐암이 승인이 났고 그리고 뭐 렉나자가 또 단독요법 데이터를 이번에 폐암학회에서 단독으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메인 이벤트예요. 이게 메인 이벤트에서 또 경쟁사 대비 우위 확인을 또 전망을 좀 체크해 볼 겁니다. 그래서 투약 부작용을 줄였던 이제 피하 주사 제형 승인까지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FDA 승인까지 났고요. 그 다음에 폐암학회 일정에서 메인 이벤트로 렉나자를 단독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트가 말이 안 돼요. 차트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랑 이 HLB 시가총액이랑 비슷비슷합니다. 10조 정도 되는데 10조에서 1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HLB에는 FDA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랑 FDA 승인 난 이 기업이랑 시가총액이 비슷하다. 이거는 저는 말도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점을 뚫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HLB 시총이랑 이 기업의 시총이랑 저는 맞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렉나자 FDA 승인 이슈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독립후손가에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전문 기업 경영위까지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기업 자체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으니까 과연 진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3분 남았는데 우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시면 챙겨 드릴 겁니다. 이 기회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추석 대비해서 특별하게 선물 가져가실 수 있는 이 기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그니처 오늘 봄 히든 종목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자동차고요. 자동차를 들고 온 이유는 일단 이 기업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국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기업이 얼마 전에 인베스터 데이 때 2033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한다고 직접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좀 많이 시장이 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전기차 쪽이. 근데 배터리 열폭조 방지 기술까지 개발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2배까지 생산을 확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요타랑 지금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전 세계 자동차 1위 기업 도요타와 수소차랑 이 자율주행 협력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부터 계속 도요타랑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3년간 배당금을 25%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또 왜 가져왔냐?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쪽 이 섹터인데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9월달에 제가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들고 온 이유 이 밸류업에 대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PBR 같은 경우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밸류업 기업의 또 그 밸류업 지수에 참여한다고 직접 이 기업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달, 10월달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이 밸류업의 수혜가 가장 크다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제 매수가랑 뭐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너무 좋아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지지라인에서 23만 원 지지라인에서 다행히도 오늘 또 이제 볼린저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뚫고 내려갔다가 약간의 소폭은 반등에 성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이 저PBR 수익, 그 밸류 프로그램 수익까지 받을 수 있고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개인 투자자분들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 추세가 이 바닥 지지 라인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 같은 경우 괜찮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 관련주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밸류업에 사실 기대감도 충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또 업종과도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필히 확인하셔서 명확한 타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